네, 안녕하세요. 마주스키입니다. 뭐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뭐 그냥 객관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뭐 여러분들을 뭐 동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의 어떤 철학, 투자의 철학에 있어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뭐 위기론자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위기를 뭐 조장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저는 이 미국 증시를 봤을 때 물론 올라가면 좋아요.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고 떨어지면 우리나라 증시 더 떨어지고 뭐 나쁩니다. 아무튼 뭐 이 나스닥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증시도 나쁜 일이 생겨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과열된 이 증시를 좀 우리가 좀 보자라는 거죠. 이 과열된 증시. 자,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 금융 위기 이후로 이제 달러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글로벌 경제가 좀 둔화로 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위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화폐 전쟁이라는 책도 나오면서 이제 주도권 싸움 이런 걸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게 뭐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 경제가 앞으로 이제 몰락을 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몰락을 하고, 뭐 이제 중국으로 이제 패권이 넘어가거나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던 이유도 그만큼 미국 경제에 어떤 그 뭐랄까 빚이 많은 거죠. 달러에 대한 신뢰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게 이야기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걸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그런 어떤 견해나 또는 이제 당연한 상식적으로 이제 접근했을 때 어떤 발생되는 결과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오를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이걸 보면서 그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미국이 밀어붙이면 가는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 미국 증시에 관련된 이제 우량한 회사들의 어떤 재무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증시가 오를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로선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거죠. 뭐 결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뺑뺑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거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거품이고 이렇게 올라올 만한 어떤 이유나 타당한 근거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본다고 해서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거품이든 뭐든 신규 투자자들이 또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사들이고 추가적인 돈들이 들어오면 또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올라가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거품이니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닌데 또 이거를 또 말씀드릴 수가 없을 수가 없죠. 거품은 무조건 꺼지게 돼 있습니다. 거품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럼 거품의 끝에 가서의 신호는 무엇이냐? 바로 이격도입니다. 이격도. 이격도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이동평균선이 길게 벌어지면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틈을 벌어지면서 이제 이격도가 높아지면서 현재 가격이 이동평균선들과의 간격에 많이 띄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약간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죠. 많이 이격도가 좀 벌어지고 있어요. 서서히. 네, 이런 게 이제 이격도가 벌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특별히 이제 60일선과의 그 이격도도 많이 중요한데, 이게 더 이제 21선과도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가 이제 굉장한 상투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굉장한 상투권이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자금이 쭉 빠지는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투자 자산이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금도 다 똑같아요. 실물 자산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런 확실한 그림은 그리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경계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를 경계하고 있고, 부채율이 높은데 이제 글로벌 시장이 침체되면은 중국의 어떤 물건을 사들이기 어렵잖아요. 내수 시장이 그렇다고 중국이 그렇게 탄탄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서야 내수 시장을 대비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부채, 그 다음에 미국의 나스닥 거품, 미국의 증시 거품을 저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경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 역시도
투자자들이 쭉 한 번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되면 폭락이 심해지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간헐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악재가 터지면 심각하게 박살날 수 있는 거고 악재가 없다라면 이제 서서히 빠지는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점대에서는 악재가 발생하는 게 뭐 거의 뭐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재가 늘 발생을 해요. 이런 과열된 상황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시점에서는요. 이게 한번 흔들리는 거거든요. 고점에서는 한번 이렇게 흔들리면 추가적으로 몇 개월 있다가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을 삼아서 6개월 안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분석을 했었어요. 이때. 하지만 참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계속 또 오르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다시 이 전고점을 뚫는 그림을 봤을 때 이 기간이 또 뒤로 밀렸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월이었거든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 시점에서 뚫기 전이죠. 이 정도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상투권에서는 옆으로 횡보 그림이 먼저 나와요. 한 방에 빠지지 않고 상투권에서는 횡보가 나옵니다. 횡보. 근데 지금 또 큰 폭 상승을 또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 기준으로 또 급락을 했을 때의 기준으로 6개월이 또 유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단번에 빠지는 상황은 좀 발생하기가 힘들다라고 또 이야기를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제 스스로가. 그러나 이제 뭐 핵심은 말도 안 될 정도로 과하게 올랐다라는 게 이 지금 영상의 핵심이죠. 이러한 거품은 반드시 꺼지게 돼 있는데 그때는 어떤 거품의 명분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빠지는데 명분이 생겨야 돼요. 뭐 때문에 빠진다라는 어떤 정확한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빼야겠다 이런 투자 심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한국 증시 역시도 무사하지는 못하겠죠. 예, 또 오를 때는 영향 적게 받다가 폭락할 때는 한국 증시가 그 영향을 또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남들이 다 호황이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호황 경제 호황은 아니고 증시 호황이라고 이야기할 때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미래를 좀 앞서 준비하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의 이제 호황 상태일 때는 또 호황대로 매매를 하시고 매매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매매를 또 이때는 맞춰서 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 흔들리는 상황이 또 올 거예요. 그럴 때는 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위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를 만한 어떤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근데 그런 거를 미국 증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르기만 하는 묻지마 거의 매수식으로 오르기만 하는 상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무역 전쟁에 있어서 쉽게 물러날 상황은 아니라고 전 보고 있는데 트럼프도 이제 다음 선거를 또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중국을 향해서 공격적인 어떤 그 입장을 취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좀 살인의 입장인데 그럼 그 전까지 증시가 오를 것인가라고 또 한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이런 부분에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 제일 주식하기가 좋을 때는 언제냐면 아싸리 폭락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때가 제일 투자하기가 편합니다. 이제 그 폭락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주식을 다시는 안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저랑 같은 시대에 이제 같은 시점에 주식을 하시니까 그런 건데 이제 증시의 어떤 거품이 꺼지고 중국이 실제적인 어떤
경제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도 피할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면은 그런 상황이 만약 발생을 하면은 주가가 폭락할 텐데 그 폭락을 겪었던 사람들은 다시는 거의 주식을 안 해요. 주식 웬만하면 안 해요. 왜냐면 크게 잃었고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는 주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쉽게 살 수가 있는 기회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때가 사실은 제일 좋은 시점이고 그 뒤로 또 웬만하면 위기는 잘 오지 않으니까 그런 걸로 좀 이 계획을 짜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이 나스닥을 볼 때마다 야 과연 어디까지 오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오르고 정말 어디까지 박살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살나는 순간 또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냥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거품인 게 실물 경제는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체감하는 실물 경제는 또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연관이 우리나라랑 있냐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이 수출을 미국으로도 해요.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팔고 수출을 합니다. 그럼 벌어들이는 돈이 있겠죠. 그죠? 벌어들이는 돈이 있어요. 근데 미국 경제가 호황이고 좋으면은 더 많은 사치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치를 하게 되고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되고 그럼 우리나라 물건도 더 많이 사주게 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개발한 물건을 또 팔 수 있는 기회가 낙수 효과가 또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도 사실은 지금 좋아졌어야 됐어요. 이해되시죠? 이 증시가 올랐다라는 건 그만큼 기업들이 성장을 큰 폭으로 했고 돈을 잘 벌고 있고 또 그 돈을 잘 버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우리나라 수출 많이 하니까 물건 많이 써주고 우리나라 오더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역시도 호황 상태여야 해요. 이 차트만 놓고 보면 말이죠.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내수가 많이 위축돼 있고 소비가 많이 위축돼 있고 그리고 많이 폐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생산 쪽 말하는 거죠. 제조업 쪽이. 왜냐면 지금 중국에서 물건을 생산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더를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힘든 겁니다. 미국이 그게 웃겨요. 미국이 힘들어도 힘들고 중국이 힘들어도 힘들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건 별개 얘기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일단 거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물 자산이 거품으로 돼도 꺼지는데 이러한 형태의 거품은 안 꺼지겠냐라는 거죠. 다만 그 시점이 언제냐? 차트상으로는 이격도고 차트상으로는 이격도가 그 시점인 거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어떤 중국과 미국 간의 거친 대립으로 인해서 수출을 정말 차단시켜버리고 미국 기업들도 막 수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런 시나리오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